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북입니다. 오늘 아동독서 지도자 과정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매체를 활용한 읽기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교과를 연계한 독서 교육을 주제로 강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그 읽기 교육은 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교과서라는 것이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의 그 개략적인 내용만을 제공할 뿐이죠.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해주지는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 교과서 하나만을 의지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그 학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교과서는 그 지식이나 정보를 평균적인 수준에서 다루지만 그 내용의 개념적 수준이 너무 어렵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빠르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이나 정보의 수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점도 교과서만으로 학습을 기하는 것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외에 학습 내용을 담고 있는 다양한 자료, 가령 잡지, 또 신문을 비롯해서요, 관련 독서 자료를 활용해서 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요, 교과 관련 그 독서 교육의 의의와 독서 자료 선정 방법, 그리고 활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과 연계 독서 교육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죠. 제가 세 가지로 좀 크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과목별 사고의 활성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목, 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여러 가지 과목을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 관련 과목의 책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읽으려는 그런 의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탐구심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목별 사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와 연계하는 이런 독서 교육이 독서 습관의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과서랑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 독서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독립적인 그런 학습자가 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준별, 내용별 도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각 학년별, 각 과목별로 그 도서를 연계된 교과서와 연계된 도서 정보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 밖에도 교과와 연계한 독서 활동은 개인의 독서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과 연계 독서 교육이 실시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유의점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학업의 연장에 따른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은 이제 그 학교 교과학습을 사실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 교과를 연계한 독서 교육이 뭐 너무 의무화된달지 너무 과중하달지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그 독서 활동 자체도 하나의 학업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흥미를 길게 봐서는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인별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교육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의 어떤 독서 흥미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율적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개별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선정된 그 독서들에 대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그리고 자기 흥미에 맞는 책들을 선택해서 취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절한 책을 선택하는 것에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들이 이제 일률적으로 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실시가 되다 보면 학생들이 자신이 정말 읽고 싶은 책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어야 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충분히 배려된 다음에 정말 독자를 위한 그런 독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 교과 연계와 관련돼서 독서 교육을 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교과 연계를 해서 독서 지도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독서에서는 보통 보면 지식이나 개념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좀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 자료하고 활동 방법들을 교사 입장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이제 위한 활동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학생들의 수준이 맞는지를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장 쉽게 수월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글의 중심 생각이나 글의 어휘 수준 정도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 책에서 몇 페이지를 정해서 그 안에서 모르는 어휘의 수를 파악한달지 또는 전체 그 책의 내용, 독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예측해 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을 이해하는 어떤 수준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기 전에 그 학생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또 지식의 변화를 책을 읽고 난 후에 또 확장된 지식의 평가 활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및 교과학습을 위한 도서에는 아무래도 주로 이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개념 어휘들 그리고 어떤 그 사안들과 관련된 전문 어휘들이 많이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교과학습 도서의 그 핵심어, 개념어는 물론이고요. 새롭고 생소한 어휘가 많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독서활동에서 그 어휘의 개념 또는 아는 방법, 이 어휘의 개념이나 이것들을 아는 방법을 미리 교사가 안내하면 글을 읽기 전에 글을 읽어가면서 독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지도하시는 분 입장에서 중요한 개념, 또 요소, 관계에 해당하는 주요 용어를 미리 확인하고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나 용어 또 알아야 할 단어나 전문 용어를 알아보게 한 후에 지도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독서 결과를 이룰 수 있겠죠. 자, 교과 독서는 이제 접근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내용적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활동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적 접근이라는 의미는 학습 그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서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또 지식을 이제 심화시키고 확장함으로써 글의 이해를 돕는 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글의 장르, 이제 분야, 또 글의 소재, 또 화제나 개념, 또 주제, 여기서 그 인물, 사건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또 작가나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교과 연계 독서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오늘 활동에서도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교과별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그 학교 단원에서 배우는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그 각 교과별 연계의 독서 활동에 대해서 각각 일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로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과목이 이제 국어, 또 사회, 과학, 또 수학,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주축이 돼서 나머지 이제 미술, 음악, 또 체육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국어 교과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국어 교과에서는 국어책에 나오는 이제 글의 주제, 또 소재, 장르, 또 작가, 시대적 배경 등의 요소가 같은 책, 또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골라서 그 교과 연계해서 독서 지도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상호 텍스트성이 있는 책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국어교과라고 하면 글의 구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 단원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글의 구조를 지도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책에서 동일한 그 구조를 찾아보게 하거나 독서 학습 방법 또 학습 목표와 그 각 국어 교과에서 각 단원들마다 학습 목표가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학습 목표와 관련되는 책을 찾아 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그 국어 교과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그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 목표에 대한 그 사고가 활성화되고 학습 능력이 이제 좀 더 고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국어 책에는 특히 제시문으로 제공되는 문학 작품이나 비문학 그 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련이 있는 책들을 선정해서 학생들이 그런 책들을 찾아 읽도록 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 교과를 보면요. 보통 초등 수학 수준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배우고 있지 않아서 개념을 이해하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사실 않죠. 그래서 수학 교과와 관련된 그 독서 지도에서는 특히 수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또 이해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들이 좋겠는데요. 이런 책들이 이제 주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수학이라는 책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책 그 교과에서 다룬 내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겠는데 퍼즐이나 게임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좀 좋아하잖아요. 또 만화 이런 것들로 구성된 책들도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이해를 또 흥미를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또는 그 수학의 역사나 수학자의 전기 이런 것들을 읽을 수도 있고 그 실생활이나 연구에서 사용되는 수학 이론을 재미있게 다룬 책을 통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탐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교과와 연계해서 독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회교과를 보면요. 그 사회교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사회교과가 너무 어려워져서 우리 애가 예전 학년에서는 그런 점수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과목 중에 하나가 사회교과입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어려워지는 그 사회교과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다른 연계된 독서활동과 친해지게 되면 이해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해력이 좋아지고 이래서 사회교과 과목을 이제 좀 더 충실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사회단원을 보면 우리 고장의 생활 모습, 또 시도의 모습과 사회생활, 우리나라의 생활과 문화, 지구촌 시대, 우리 뭐 이런 정도로 교과 단원이 이제 전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로 된 책들, 뭐 이런 것들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온 책들을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것들이 이제 인물 이야기, 사회 교과와 관련해서 또 경제 이야기에도 요즘 학생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경제 이야기, 재미있게 쓰여진 이제 경제 관련 이야기랄지 전쟁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세계사 등에 대해서 좀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한 그런 그 국제사회 모습이라든가 우리 사회 모습들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의 사회교과 관련 학습 독서활동에서는 간단하게라도 독서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게 하는 게 그게 학생들의 그 탐구심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특히 외워야 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으면 점점 사회교과에 대한 관심 또 호감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그 어떤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잃지 않도록 특히 배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교과를 보면 과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 화산, 지진, 생태계, 화합물, 강물 뭐 굉장히 다양하게 그 주제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각 주제와 관련된 독서를 하거나 과학에서 유명한 그 사건이나 풀리지 않는 의문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의 전기 등을 다룬 책, 이런 것들을 읽게 하는 게 좋고요. 또 과학 이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쉽게 이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쓰여진 과학 이론에 관련된 책, 그리고 실생활에서 과학 활용에 관한 책, 이런 것을 읽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에서 다루는 여러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 읽는 것도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학습 독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제 미처 몰랐던 점이나 또는 잘못 생각했던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음악 교과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음악 교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음악이나 미술 교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회적으로 좀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음악 교과에서는 이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는 활동, 독서 활동이 가능한데요. 작곡자나 성악가, 또 연주자들의 전기, 그리고 음악학교나 역사에 관한 책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악기의 종류와 악기의 그 제작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 등등, 뭐 음악에 관련된 장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룬 그런 것들의 정보,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책 등을 찾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잘 알려진 또는 우리가 많이 이제 불러지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과 그것에 얽힌 이야기들, 또 그런 것들, 이제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 재밌는 독서 활동을 할 수 있겠는데, 가령 그 어린이들이 모차르트 같은 그 작곡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되게 익숙한 어린이들이 즐겨 접하는 그런 곡을 많이 작곡을 한 작곡가인데요. 이제 그 모차르트의 삶,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모차르트와 관련된 그 일화, 어린 시절, 그리고 모차르트의 작품 세계,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 이런 것을 1년에 이제 쭉 계획해서 읽으면 아마도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독서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미술교과 역시 이제 최근에 그 논술 교육에서도, 논술 시험에서 미술 작품 감상 이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면서 갑자기 이제 특히 부각이 된 그런 저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독서는 특히 창조적인 그 예술 활동을 관련지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논술 교육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술 교과에 대해서 미술 분야와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는데, 미술이라는 것이 그 아름다운 세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어요. 특히 이제 음악 미술 교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감상해서 독서 활동과 연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음악회를 직접 가본달지, 또 미술 전시회를 보는 활동 역시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들에 대해서 흥미를 더욱 갖게 하고요. 배경 지식을 넓히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넓히는데 매우 유익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초등교과 단원에 있는 제재와 내용으로 도서 자료를 선정하고, 또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고 독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 독서 활동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초등학교 1학년 슬기로운 생활 3단원의 그 나의 하루 생활, 이런 거예요. 그 교과 학습 목표를 보면은 하루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과 그 주변 환경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도서 자료는 제임스 댄버의 똑딱똑딱 그림책이라는 이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 안에 이제 글자가 활자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 그런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과 이 교과 단원과 연계해서 독서 활동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독서 활동을 보면 이제 읽기 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읽기 전 활동은 수업에 대한 흥미 유발, 또 집중도, 이런 것들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뭐 퀴즈를 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퀴즈를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것, 그렇지만 우리와 항상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하면 아이들이 아마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그게 뭘까? 고민을 하겠죠.
정답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퀴즈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 진척을 이제 얘기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주제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이제 학생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그 실제 보거나 경험해 본 사실들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공부할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대답을 내겠죠. 그러면 이제 뭐 그 중에 굉장히 쓸만한 대답도 있고 또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대답들도 있겠지만요. 거기서 우리 친구들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또 생각보다는 많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학습을 도와줄 친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고 짠 하고 이제 이때 책을 학생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제 독서 활동과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책의 제목과 이제 그림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예측을 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요. 이 책을 학생들하고 같이 읽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시간 중에 충분히 같이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읽은 후에 책을 읽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제 자유롭게 말해 본다든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시간이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상상해서 가정에서 글을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기 전, 읽기 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도 이런 질문 같은 경우도 읽기 전에, 읽기 후에 이렇게 각각 해서 그 전후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시간을 볼 수 있는 멋진 그 시계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계 놀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수학인데 수학 그 과목에서 시계놀이도 해가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서 그 가정 상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는 등 이렇게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교과 활동을 그 독서와 연결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소개드릴 활동은 바른생활 활동인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2학기 2단원에 이제 깨끗한 환경 이렇게 나오는 그 단원에 있는 건데요. 교과학습 목표를 보면은 깨끗한 환경의 좋은 점, 그리고 환경오염의 원인과 결과, 환경보호활동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환경을 깨끗이 하려는 실천 의지와 태도를 가진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줄 독서 자료로는 믹 매닝 브리타,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믹 매닝 또 브리타 그란스트램이 만든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제 이 책을 보고 같이 학생들하고 활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림만 보고 내용을 이제 파악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책이 구성이 그 활동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제 이쪽 책의 우측에 보면 그림이 있고 이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제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책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상호 대화를 통해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재밌게 되어 있는 것이 그 교과와 연계해서 시간 중에 이제 학생들하고 참고해서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과정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고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면 뭐 구체적으로 이 깡통을 버리면 이 병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는 사고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활동도 학생들에게 추측해서 해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면 이 책의 맨 뒤쪽에 보면 제가 이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여기 앞에서부터 쭉 보면 이 플라스틱 병이 이렇게 되면은 쭉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상해서 자기네들이 추측해서 한 내용을 책의 내용과 나중에 비교해 볼 수 있고,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같이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책을 가지고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 목표와 연계된 독서 책을 같이 본 후에 이제 재미있는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답, 대화 또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식의 확장이나 사고의 확장을 기할 수 있겠는데요. 책을 다 읽은 후에 느낌을 나누고 그리고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지, 실천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앞으로 꼭 실천해야만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자기 또는 자신이나 또는 함께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을 그림이나 또는 이제 간단한 글로 나타내서 적당한 곳에 붙이고 게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독서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이제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단원도 한번 교과도 한번 살펴봤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 수학에 대한 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수학에 대한 흥미, 열정 이런 것들 또 이해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교과라는 것이 초등 수학 교과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을 다루고 복잡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를 기르고 그 개념을 쉽게 그 전달해서 수학은 굉장히 가치 있고 또 흥미로운 그 학문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읽히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파게티 수학, 뭐 양말을 꿀꺽 삼킨 수학 등 이제 굉장히 여러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에서의 독서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그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독서 활동은 가정과 연계를 생각하지 않고는 또 좋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그 협조를 그 학부모님들한테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밑에 이제 제가 취학 전 독서지도, 그다음에 1, 2학년 독서지도, 3, 4학년 독서지도, 그리고 5, 6학년 독서지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제 여기에 나열된 내용들은 교과의 학교 생활 내지는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독서 활동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취학 전 독서지도, 그리고 1, 2학년 독서지도, 3, 4학년 독서지도, 5, 6학년 독서지도 각각의 내용을 충분히 이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되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독서 지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독서 교사로서 지도를 하실 때 가정에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해서 가정과 연계해서 훌륭한 독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교과와 연계한 독서 교육은 그 독서 능력은 물론이고요. 교과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것이 너무 의무적으로 강제로 하게 되거나 과다한 경우에는 부담을 주게 돼요. 그래서 독서에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유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